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한국과 일본 기독교의 차이, 그 최종화가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홍 반장님의, 아, 정말 재탕, 자기 표절, 다시 쓰기, 이런 것들, 좋은 말로는 리빌딩, 그 다음에 좀 더 시바,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논문에 썼던 것들을 다시 한번, 다시 정리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재미쏠쏠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니, 뭐, 저야 뭐, 이렇게 제가 했던 연구를 그러니까, 동의하시면 이해가 주변에서도, 좀, 뭐, 다시 좀 들어보자, 이런 얘기도 막 오고 그런다면서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예. 뭐래? 뭐, 그래도, 전에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뭐, 들어보고 아니, 싶다, 뭐, 이러면서. 예, 아닙니까? 어. 그건 아닌데. 아무튼, 아, 아니, 여기, 홍두깨 같은 사람 또, 음, 이제, 들으니까, 한번 정리해서 쭉 들으니까, 이게 좋더라, 뭐, 이런 얘기 이제 해서 자꾸 네, 나보고 예. 땜빵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였죠. 네. 아니요, 뭐, 좀 아주, 행복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점을 발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본과 한국의 기독교 차이 최종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내지, 그리고 네네. 내지인이라는 네, 내지인을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아시나요? 네. 그, 요즘 이 계엄 전국에서 좀 그래도 관련성이 없지 않아요. 다 우리 음, 계엄의 역사도 다 일본 제국의 응, 역사가 다 응,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지금 계엄을 둘러싼 많은 대립과 이런 거는 과거 이 내지라는 개념을 내면화할 거냐 저항할 거냐라는 다 그런 문제들이 다 이어져 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응. 그래서 어 식민지 경험을 우리가 아직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떨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문제들인데 네, 이 그 마지막에 이렇게 다뤘죠. 내지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기독교인들, 윤치호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네, 친일화됐다 그러면 또 이동이나 손정도 목사 같은 사례를 보면 또 그거에 대한 저항적 어떤 그, 그 말에 대한 저항을 할 때 또 그 제국주의 폭력 앞에서 맞서는 또 하나의 기독교의 흐름을 형성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좀 한번 사상적으로 한번 고찰할 가능성을 네.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가야 되는데 1.2배속으로 그 부탁드립니다. 네, 예예. 네, 그래가지고 이 그 일본의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유명한 정치 사상사 학자가 있는데 도쿄대 이 사람이 마쓰리 고토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어요. 맛들이 이게 고토.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왜 응, 일본은 왜 이런 천황의 응, 옛날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안 지냐 이런 이제 한국에서 늘 그게 불만이고 응, 사실 이명박이 독도 밟은 것보다도 응, 일본인들이 가장 분노했던 지점이 뭐였냐면 응. 이명박이 천황 보고 일본은 총리가 맨날 뭐 사죄한다 뭐 그러지만 그 필요 없고 천황이 똑바로 사죄해야 된다 이 한마디 했거든요 이명박이. 이명박이, 네. 오, 네, 그것 때문에 일본이 발칵 뒤집혔어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를 건드린 거든요. 응, 응, 이 패전 이후에 도쿄 재판이라는 재판에서 응, 도조이 데키라는 육군 그 대신이었던 그 이제 결국 사형당하는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죄가 있고 천황은 아무런 죄가 없다. 뭐 이런 걸 계속 응, 항변을 했거든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일본의 정치의 역사가 응. 우리는 군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임금이 군이고 신은 신하잖아. 응, 군신이 책임을 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유교적 관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뭄이 들면 임금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 때문에 이렇게 응, 흉년이 들고 이런다고 비가 올 때까지 임금이 그 기우제를 하고 응. 군과 신이 몇 안 되는 임금이겠죠. 예, 응, 군과 신이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는 정서가 응, 유교적 한반도에서의 정치 개념이에요. 응. 그러다 보니까 군신이란 말을 많이 쓰지. 네, 그걸 군군신신이라 그래요. 그, 응,
공자가 그렇게 말했던 표현이 있어. 근데 일본이 우리 일제시대 때 많이 썼던 말이 뭐예요? 군신이란 말 안 쓰고 뭘 쓰죠? 몰라? 뭐요? 신민이란 말을 신민, 써요. 신민. 신민, 고이기. 한국 식민 들어봤을 거예요. 네, 들어봤어요. 그거는 군을 똑 떼고 신하하고는 백성을 갖다가 한 대 묶어. 음, 그게 일본의 정치적 그 사상의 토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뭔가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군과 신이 지는 게 아니고 여기 일본은 음, 신과 민에게 다 뒤집어 씌워. 음, 도쿄 재판에서 A급 전범의 수괴, 요즘 말로 우리 계엄이란 말도 사실은 천황이 가지고 있는 음, 절대적 권위가 그 행정, 사법을 다 초월한 그 천황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명령을 염두에 두고 만든 일본인들이 만든 개념이거든요. 계엄. 근데 음, GHQ가 그거를 무시무시한 거니까 없애버렸는데 그거를 우리가 재탕해서 쓰는 게 한국이야. 그러니까 음, 이승만이고 박정희고 옛날 천황이 하던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도 음, 똑같은 건데 음, 윤석열 지금 어때요? 밑에 그 사령관들 다 감옥 가고 지금 저 군인들한테 책임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 그러잖아. 음, 이 새끼가 지금 하는 짓이 바로 이 일본의 맛들이고 또 시기에 정치 사상적인 아주 그릇된 습성을 그대로 다 지금 흉내내는 거라고. 음, 문제가 생기면 B급 전범, C급 전범은 다 사형당했어. 음, 예? 그 예를 들면 미군이나 영국군 포로들을 직접 학대하면서 그 간수를 시켰던 게 조선인들 많이 시켰어요. 그런 사람들 다 사형당해. 근데 음, 천황은 사형을 안 당한 거야. 지금도 천황은 아무 죄가 없는데 그 신민에게 다 역사적 책임,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는 이 일본의 희한한 이 구조가 뭐냐. 일본은 대대로 그래왔다는 거야. 마츠리 고토라고 하는.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 민과 신이 밑에 하부 구조를 형성하면서 온갖 지저분한 일은 다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단절돼. 그리고 천황을 정점으로 해서 위에 뭐가 써 있어요? 황조, 그리고 아마츠가미, 천신. 음, 천신이라는 게 뭐냐면요. 진무덴노 초대 천황인 신무천황, 그의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그의 아메노미 나카노 시노카미라고 하는 일본의 그 황조의 그 모든 신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천황은 그냥 천황이 아니고 이 황조의 그 위에 역사 척에나 나오는 신화 속 신하고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황이 만일 죄를 짓는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도 더럽혀지는 거고 저 아메노미 나카노시노 카미 태고의 일본 신화의 최초의 신마저도 함께 죄를 짓는 게 돼. 아하, 그러니까 여기에는 절대로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완전 무결한 존재라는 사상이 기본적으로 일본 정치사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못된 짓을 하면서 여기 천황은 철저히 보호하는, 그러니까 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기형적인 정치 구조가 일본 안에 오랫동안 뿌리 잡아 내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번에 다이묘들은 지가 책임 안 지고 전투 나갔다가 지고 돌아온 지 부하를 보고 할복을 시키잖아. 이 음. 일본 놈들. 저기요. 그럼 윤석열이 하는 수- 짓 딱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네. 과정에서 이 하부 구조에 뭐가 들어가냐면 조선, 대만, 만주 같은 식민지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존재들을 철저히 자신들을 위해 이 천황을 위해 대신 희생하는 희생제물로 삼는 구조가 이 일본의 독특한 정치 사상사의 역사 속에서 일본 제국이라는 역사가 아주 못된 짓거리를 더 악랄하게 했던 음, 그 역사의 뿌리에 있다. 일본 정치를 그래서 알아야 돼. 일본 정치사의 이 뿌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음, 내지라고 하는 센터, 천황, 중심에 있는 천황과 그걸 옹이하는 야마토 민족을 아주 신화하며 신성화하면서 음, 주변 식민지민들을 음, 소외시켜가면서 배제하고 희생시켜가던 역사. 그를 우리 신학적으로 드르 신학교, 드르 대학의 엔티르, 예. 이정용 교수님이 바로 이 마지너리티, 다문화 시대의 신학이라는 신학을 펴낸 거예요. 제가 이 이정용 선생의 이 책을 읽고 아, 내가 하고 있는 이 내지와 이 주변을 연구하는 이게 아,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호남신학대 신재식 선생이 장로교 분인데 이정용 선생이 제자시고요. 음, 합성대학에
그 조직 신학인 이세영 교수님. 음, 이분이 이정용 선생이 역의 신학이라는 걸 했어요. 음, 그러니까 넓게는 감리교의 토착화 신학의 한 미국에서 활동한 신학이지만은 신학자지만 그 주역 있죠. 음, 주역을 이렇게 신학과 기독교와 대화한 신학을 하신 분인데 음, 인생의 마지막에 음, 이 아시아인으로서 미국 사회가 두 중심이 있잖아요. 백인과 흑인. 음, 어디에도 끼지 못하면서 주변화되어서 살아가던 아시아인의 정체성을 신학화한 게 바로 이 마지너리티 신학이란 겁니다. 음, 그리고 협성대 이충범 교수 이런 분들도 제자신데, 근데 이게 바로 그 주변에 끼인 존재라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 신학 통서에 보면 사마리아인 같은 존재, 음, 유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심, 로마라고 하는 중심 사이에 어디도 끼지 못하던 음, 사마리아인 같은 끼인 존재지만 예수 음, 그리스도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비유를 드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기득권으로 중심을 장악하고 있던 제사장과 율법학자를 아주 추악한 존재로 이렇게 묘사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인비틴 끼어있는 하나의 중심과 중심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는 아무래도 역할도 못하는 그냥 열패감에 시달리는 존재에 불과한가? 그렇지 않다. 우리 미국 사회로 예를 들면 아시아인이야말로 오히려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충돌하는 백인과 흑인을 만나게 음, 하고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쌍방향적 존재, 음, 인버스적 존재가 될 수 있다. 근데 음, 그것의 모델이 누구였냐? 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경계가 뭐예요? 태어나 살면서 삶이 있고 그 이후에 죽음이 있죠. 그러니까 네, 삶과 죽음이라는 두 거대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그 덩어리 사이의 그 경계가 바로 죽음이죠. 저 음, 신의 세계와 인간 세계 사이에 있는 게 죽음인데 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음, 인간이 되셨고 음, 죽음으로써 그 경계를 어, 끊으셨는데 신이.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제 허무하죠. 근데 부활을 통해서 그 경계를 초월한 in beyond적 존재, 초월적 존재다. 음,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주문했냐? 사마리아로 가라. 그리고 땅 끝까지 가라. 그거는 뭐냐면 예루살렘과 로마가 아닌 주변으로 가라. 변경으로 가라. 음, 경계선으로 가라. 그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 이정영 교수가 마지너리티라고 하는 신학을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는 마이너리티는 많이 관심을 갖는데 이 마지너리티를 우리가 또 함께 신학적으로도 관심 가져야 되고 그거를 몸소 실천하셨던 것이 이 그리스도 예수다. 음,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신학화한 책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 내지와 이 또 오늘 다루는 이 토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음, 연구하는 제 신학적 기반이다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뭔가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서. 아, 아유, 저 뭐, 마지널리티 저 책에 보니까 표지에 음, 큰 공이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조그만 공이 끼어 있네. 그러니까 그 바로 그 거대한 예를 들면 우리 신이 유대인을 선민으로 했던 그 이유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란 거대한 인간의 문명 사이에 끼인 음, 존재로서의 유목민 유대인 이런 거를 이제 주목했던 하나님의 시선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 음, 우리로 치면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미국과 같은 거대한 중심, 세계 중심에 끼어 있는 한반도 음, 그리고 대만 뭐 이런 존재들 그리고 어 제주도라든가 그리고 이런 오키나와 같은 섬들 음, 독도. 힘과 힘이 겹치는 우리가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고난과 어 고통의 몸 아우성 소리에 우리 주목해야 된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지금 우리 한반도의 분단 휴전선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변경이다. 이런 음, 얘기를 이제 하고 싶으신 거죠. 이 신학자가. 어. 그래서 이제
내지 그 중심성으로서의 내지인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우리가 이제 일본 제국 시대 그 주변인 돼버린 음, 심지어 그 세상에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인들조차도 만주국 그리고 이렇게 중일 전쟁 당시에는 일본 제국에 의해서 주변화돼 가죠. 음,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기 스스로를 셀프 네이밍하면서 내지인이라고 규정했던 일본이 그러면 새롭게 주변화된 존재로서의 식민지민들을 뭐라고 불렀냐? 음. 바로 그게 토인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아, 새로운 근대어입니다. 근데 외인이 아니고 왜 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지인 해야 반대말인데. 내지인이란 말은 사실 없어요. 공식 용어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그러니까, 내지인인데 음, 거기서 이제 자연 발생적 반대어긴 하지만 사실은 음, 외지인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음. 대신 외, 자기 외지인은 그냥 그 내가 사는 곳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다 외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네. 공식화 안 됐어요. 네. 근데 토인이라는 말이 사실은 일반 명사, 보통 명사인데 그 어떤 말이냐면 향토인 이런 느낌 있죠. 그 음. 지역의 지역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토착민. 뭐, 그렇죠. 예를 들면 네. 대구에 있는 토인들은 뭐 이런 말을 음, 음, 조선시대나 에도시대에 써요, 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한 그 지역의 향토인, 지역민 이런 개념으로 쓰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네이티브스라고 하는 미국인들이 아메리카 선주민들을 네이티브스라고 규정할 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이 야만인, 미개인, 비문명인으로서 이 네이티브스를 어떻게 번역할까? 음, 일본인들이 딱 캐치한 말이 바로 이 토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만 해도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을 부를 때 텔레비에서도 그렇게 많이 했고 그냥 아프리카인이 아니고 반드시 아프리카 토인이라고 불렀던 걸 기억할 음. 겁니다. 그 우리 토인할 때는 약간 까맣다라는 흑 색깔 뭐 이런 느낌이 강했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냥,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날목도 네. 얼굴 색깔이 흑 색깔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많이 근데 했지. 우리 이천에 있는 왜 이천 또 여주에서 이천이 많이 왜 나오는 나와? 예. 흙이 뭐예요? 그거는 도자기 만들 때 쓰는 흙은 하얀 흙이에요. 그걸 직접 그러니까 본 우리가 사람이 별로 흙이라고 하는 없으니까, 예, 그냥 흙은 거기가 그 까맣다라고 우리 생각하지. 조선 백자 만드는 하얀 흙을 네. 이천 여주에서 나오잖아요. 그 흙이 검은 백토, 거라고 백토, 하는 것도 우리 응? 음, 백토. 백토 네, 그 흙은 검은 거다라고 이천에서.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 음, 그 고정관념에 근거해서 또 아프리카 사람을 토인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문제는 우리 조선 사람, 대만 사람, 만주 사람 다 일본인에 의해서 토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음, 그거 몰랐지? 그래서 이 토인이라고 하는 말의 뿌리는 결국 박람회라고 하는 이거 후쿠자와 유키치가 만든 말이에요. 음, 1970년에 오사카 만바 공원이 지금 또 있는데 이거를 우리 대전 엑스포 가면 비슷한 탑을 한빛탑이라고 세워놨죠. 근데 일본의 근데 여기 가면 민족학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딱 가보면 아마존의 소수민족, 아프리카 소수민족 이런 것만 모아놨어요. 동남아. 음. 세- 민족학 박물관이면 왜 우리 저 앵글로색슨 민족도 전시하고 야마토 민족도 전시해야지. 그런 거 없어. 다 음, 세계 그런 어떤 비문명화된 야만적 어떤 소수민족 이런 것만 지금 또 일본 그 만박공원 안에 있어요. 이 음, 뿌리가 뭐냐? 이 후쿠자와 유키치가 이제 박람회라고 하는 말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음. 뭐 많은 말을 만들 가정, 연설, 우리가 쓰는 자유, 평등, 수많은 법학 용어 다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데 이 사람이 만든 언어들도 많아요. 그 근데 중에서 박람회는 엑스포를 번역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익시비션 하는 그 뭐 그런 음, 유럽의 행사를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이 음, 후쿠자가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음, 우리도 그럼 유럽인들처럼 하자. 그래서 음, 이제 이아쿠라 사절단으로 갔던 그 이아쿠라가 처음에는 이 에도 시대 천마계를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갔는데 음, 미국에 유학하던 아들이 아버지 그거 하면 저 놀림 받아요. 이래 했지만 갔어요. 근데 음, 진짜 개무시 당한 거야. 음,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는 이아쿠라가 바로 이 천마계를 자릅니다. 음, 모욕감을 느끼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음, 프랑스 파리 우리 조선으로 치면 상투를 자른 거네. 망토를 자른 거야. 네. 미국에서 현재. 음. 그리고 이 파리 박람회 이런 거 한다니까 그럼 우리 일본 또 보내지 하고 보냈더니 이것들이 우리 같은 데 가다 놓고 일본 민족을 동물 원숭이 구경하듯이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또 쇼크를 받아요. 그러면 이거를 비판을 하는 게 당연하고 우리 아시아인 전체가 같이 함께 분기 탱천해야 하는 게 옳은데 일본 애들은 여기서 탈아 입구라는 걸 주창하면서 우리도 저 유럽인들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간동물원이라고 하는 그 어원을 네. 가지는 박람회를 자기들도 개최하기 시작해요. 음, 이게 16세기 르네상스 때부터 몽골 그 유럽 침략 때 이렇게 잔류했던 타타르족이나 아프리카인, 인도인 이런 애들을 이렇게 음, 가다 놓고 음, 이상한 인종들이 다 있어 이러면서 이제 구경하던 행사가 있어요. 여기 메디치라고 하는. 음, 그게 이제 근대 박람회의 뿌리인데 음, 보세요. 1958년까지도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콩고가 벨기에 이제 식민지였는데 콩고에서 데리고 온 애들을 이런 식으로 이거 1958년의 사진이라니까. 이런 음, 짓들을 이제 하는 거를 일본인들이 이제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는 1928년에 이제 독일에서의 박람회, 음, 미국에서의 박람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국 런던에서의 박람회.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호주 이런데 식민지 하니까 애버리진 이런 애들 막 잡아와가지고 또 이렇게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가둬놓는 그게 박람회 엑스포의 뿌리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음. 부산이 뭐 엑스포 한다고 난리치다가 결국 개망신만 떨고 윤석열이 또 부산이야. 부산이야. 정말 우리 부산 그만 좀 괴롭혀. 근데 이 그 뿌리를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쿠베르땡 그 프랑스 쿠베르땡에 의해서 재현되기 시작한 근대 올림픽도 사실은 예, 우리 백인들의 우수한 혈통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벤트 없을까 하다가 그리스 신화에서 따와가지고 1800년대부터 시작된 게 올림픽의 역사예요. 그거는 음, 우생학적인 백인들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장으로 삼기 위해서 음, 유럽에서 개최하기 시작한 이벤트예요. 음, 올림픽과 박람회는 바로 이러한 네, 유색인종에 대한 엄청난 차별과 음, 야만시하는 시선에 그러니까 서구적 오리엔탈리즘의 기초에서 시작된 두 축이다. 음, 그거를 전두환이 불안불안하니까 음, 살려보겠다고 전두환 음, 노태우 그 박정희의 육군사관학 일본 육사 선배 세지마 류조라고 있어요. 네, 그게 박정희의 배우의 코치였는데 음, 만주 관동군 같이 활동했던 사람. 음, 박정희 총 맞아 죽고 나니까 아 이거 전두환 노태우가 그 다음 계속 해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음, 불안해. 음, 그러니까 그 세지마 류조가 추천한 게 바로 3S 정책. 음, 섹스 음, 산업, 스크린 산업, 스포츠 산업을 육성해라. 그래서 음,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씨름 이런 게 생겼죠. 그리고는 81년에 서울 올림픽 유치하잖아요. 음, 그때 마지막까지 경쟁한 도시가 원래 나고야예요. 나고야. 지금 제가 있는. 음, 그래서 나고야 야 쟤네 저 박정희 꼬봉들 좀 키워줘야 되니까 나고야 좀 이번에 포기하자 이런 것 같아. 음, 그래서 올림픽 하게 됐고 아시안 게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노태우 때 대전 엑스포를 하게 됐죠. 이게 다 그 저 세지마 류조의 코칭 하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음, 근데 이 서양인들의 이 야만 이거야말로 야만이죠.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동물과 마찬가지로 전락시키는 서양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이 이 일본에 와서 토인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음, 동양화됩니다. 그게 일본에서의 박람회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후쿠자 유키지가 박람회란 말을 만들고 우리도 유럽 애들처럼 박람회라는 걸 해보자 하면서 음, 자국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쓴 책이 문명교육론이라는 책이에요. 음, 1889년 책이에요. 음, 여기서 뭐라고 써요? 아프리카 토인에게는 지식이 없고 문명에 아직 이르지 못하지만 유럽인들은 지식이 풍부하고 문명의 백성들이다. 이런 말을 써요. 음, 여기서 토인이란 말을 써요. 이 후쿠자가. 음, 그러니까 바로 후쿠자가 그럼 이 문명인인 구미인과는 다른 야만인으로서의 토인이라는 말이 딱 여기서 이제 새롭게 근대어로 정착을 하고 이 말을 바로 1년 뒤에 학창회 잡지란 잡지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뭐를 쓰냐. 조선국 토인의 모습들이란 글을 써요. 음,
아프리카 토인을 후쿠자가 얘기하고 다음에 얘네들이 조선국은 아주 잘 아시듯이 실로 미개국이었는데 요즘 들어 조금씩 문명의 공기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글의 제목이 조선국 토인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프리카 토인 하면서 썼던 말이 바로 이 후쿠자와 이 주변의 일본 근대 지식인들이 우리를 향해 썼던 최초의 우리를 야만인으로 지칭하며 썼던 말이다. 우리도 알아야 토인, 자기 빼곤 다 토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직 그러니까 너희들이 토인 아니고 문명인이 되려면 일본말 쓰고 음, 일본 제국에 들어온 걸 영광으로 알고 기모노 입고 영어로 조선인의 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음, 창씨 개명하고 음, 사우나 하고 밥도 먹고 일본인이 됐을 때 너희들은 문명인이 될 수 있다. 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게 바로 김태효가 지금 말하고 하는 중일마예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김태호, 그래서 김태호. 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토인 이런 거를 이제 접근할 때 그 앞에서도 제가 내지 시찰단이나 불교 이런 거 이능화 얘기했잖아요. 불교하고 유교 이런 애들은 잘 따라와. 음, 일본 한번 가보니까 어우 너무 좋아 일본으로. 근데 기독교는 앞서 이렇게 서양인들과 교류하면서 서양적 오리엔탈리즘에 이미 세례를 받은 거야.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서양인들하고 같이 지나다 보니까 일본인들 니들이 짝퉁이지 뭐 우리는 이 미국인들하고 영국인들하고 친하게 하면서 이미 뭐 니들 말 안 들어 튕기는 거야. 그래서 이 조선 전도론이라는 걸 통해서 일본의 기독교가 유럽의 기독교, 구미 기독교를 쫓아내서 일본의 기독교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전도하지 않으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제일 골치 아프다. 해서 이 에비나 단조라고 하는 조선 전도론 주창자를 앞세워서 조선 총독부와 일본 재벌들이 돈을 엄청 대줘요. 그래서 한국의 조선인들을 일본의 기독교로 기독교화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조선 전도론이라는 거. 그때 이 우리 제국 안에는 이 홋카이도, 북해도 아이누나 대만에 이런 토인들이 많은데 이 홋카이도와 조선에 응비하여 그 토인들을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계몽하고 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일본인은 만주와 한국에 가서 그 토인들을 잘 계몽해가지고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익 증진시켜. 조선과 만주를 토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쓰면서 이제 이 토인이란 말이 점점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내면화돼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근데 이 토인이란 말이 일본 안에서는 1997년 정도까지 사용됩니다. 법률용어로. 이 북해도를 원래 북해도라는 말도 일본인들이 바꾼 거예요. 원래는 에조라고 하는 에조 땅이라고 불렀어요. 에조. 그 이름 또 바꾸고 저 류큐 오키나와도 류큐라는 거였는데 지들 멋대로 오키나와라고 바꾼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토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 네. 홋카이도의 일부 지역에다가 미국인들이 그 인디언 구역을 따로 이렇게 격리하듯이 북해도 구토인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격리하게 한 게 90년대까지예요. 그때 사용됐던 말이 토인이란 말입니다. 일본 안에서 이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차별 언어냐 해서 일본 시민단체들이 난리쳐서 일본 사회에서 안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신문과 방송에서도 안 쓰게 된 거예요. 2000년대 정도 되면서 한국에서 사라집니다. 토인이란 말이. 네. 우리 어릴 때 많이 썼잖아. 네네. 아프리카 토인. 요즘 어디에도 안 나오죠. 그게 일본이 변하니까 한국도 같이 따라 변하는. 근데 이 말이 가진 이 차별성에 대해서 에비나의 제자였던 요시노 사쿠조라는 사람은 상당히 좀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주도하면서 좀 깨인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야 토인은 좀 그렇다. 그러면서 좀 평등한 국민성을 강조하면서 좀 도민이란 말을 좀 쓰긴 했는데 이 말도 문제가 있어. 이 말도. 그래가지고 그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에겐 저브로가 1970년 정도에 쓴
오키나와 무슨 소재로 쓴 소설이 있어요. 거기서 오키나와인들을 토민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저 오해겐 자부로가 70년대 쓴 소설. 그것조차도 2000년대 들어와서 오키나와 현민들 시민단체가 소송 걸어가지고 오키나와 저 오해 그 훌륭한 작가인데도 오해 작가 그 사람 책 그 못 팔게 하고 뭐 이런 소송전이 있을 정도로 음. 예민해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그래서 이 그 제가 하나 공유를 하면 이 잠깐만요. 어디지요? 실제로 네. 2016년에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확장하려고 하니까 또 미군 기지, 일본의 모든 미군 기지의 90% 가까이가 지금 오키나와에 집중돼 있어요. 엄청나게 음. 희생하고 있는데 또 짓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들이 데모를 하죠. 그걸 진압하러 갔던 그 오사카 기동대, 오사카에서 파견된 기동대가 네. 네. 오키나와 현민들을 향해서 이 토인 놈들이 하고 소리 지르는 장면이 찍혀가지고 아주 사회 문제가 됩니다. 잠깐 보실까요? やめろやめなさい大阪これこんなとこでやめなさい警察だこんなものはなんだやめなさい立ち去りなさい立ち去れお前らは立ち去れ立ち去れ大阪これ立ち去れ立ち去れ下がるにゃくさ下がるにゃこれどこつかんでしょこれボケ同人が 그래서 도진가 그랬잖아요. 도진가가 들렸나요? 토인이에요? 네. 토인, 이 토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진가가 토인이요? 그러니까 토인이를 일본말로 하면 도진가. 이 토인이 아. 이 같은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사카에서 온 도진가. 네, 도진가. 근데 네, 마징가는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그냥 아, 궁금해서. 마징가는 그냥 도진가, 마징가 비슷한 말 그거 아니에요? 알아. 그건 좀 알아볼게요. 마징가. 그- 마징가 알아봐 근데- 주시죠. 근데 그 영어로 피플을 음.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이제 인민이 되는데 그 옛날 그 인하고 민을 분류해서 쓸 때 인은 좀 지식 그 저 지배계층, 그다음 민은 피지배계층. 그 분리해서 옛날 고대 시대부터 사람을 나눠서 부르기 시작한 게 인민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정치인, 지식인, 예술인 해가지고 좀 사회적으로 상류에 있는 사람들은 인자를 붙이고 좀 하층민들은 어민, 농민, 도시 빈민 해가지고 민자를 붙이거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토인에서 토민이 된 게 좀 더 그렇게 좋아진 게 아니고 더 하대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요시노다 그때 근데 그 다이쇼 데모크라시에서는 이제 국민 운동이라고 해서 이게 대만이나 조선에도 똑같이 교육시키고 평등성을 강조하는 거를 주창했던 게 있다 보니까 그 국민성 개념을 이제 도입해서 토민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현대 와서는 비판받아요. 요시노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일본에서도 90년대까지도 계속 사용됐고 지금도 아이누 차별의 하나의 근데 우리 한국에서 이 사라진 것도 일본에서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근데 이 박람회라는 것이 이제 자주 이제 이제 국내 박람회를 계속 해요. 1914년 도쿄 우에노 박람회에서 우리 한국 병합된 직후죠. 그때 조선인들 이렇게 전시를 합니다. 그때 일본 내 신문에서 조선 동물 2개가 아주 우습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동물 2마리? 여기 조선 동물 2개 아주 우습게 아주 치마저고리 한복 나오라 그래, 씨.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아이누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러니까 이제 그 아주 서양 오리엔탈리즘하고 다른 이제 일본형 오리엔탈리즘이 형성되면서 네. 기독교 서양 오리엔탈리즘 안에는 기독교가 중요한 정신적 축으로 자리 잡는데 그걸 제거하고 그 안에다가 천황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한 야마토 민족을 유일한 우월한 민족으로 세팅하고 나머지 아시아 민족은 다 토인, 인간과 동물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야만 인종으로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너희들이 문명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일본인처럼 해라. 그게 바로 일본형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이제 기모노 입고. 내 얘기 흥상중이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근데 이게 음. 바로 중일마, 바로 음. 김태호가 추가하고 윤석열이 꿈꿨던 나라 중일마. 그래가지고 뭐 비자 없이 한국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뭐 했잖아요. 이 도쿄에서 이 한국인의 이 동물원 원숭이 취급당하는 걸 보고 그걸 본 유학생들이 대한매일신보에다가 이제 기고를 했는데 오 통제라 우리 동포 예전에 우리가 아프리카 토인종을 불쌍히 여겼더니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아프리카인이나 동남아인을 야만시하는 의식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쩌다 그들이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기게 될 줄 알았느냐 이런 이제 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복잡한 이제 정서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본인 최고 이게 이제 일본이 만주사변 이후에 이게 형성됐던 그 말하자면 국뽕 개념인데 최근에 일본이 이 국뽕이 심해요. 스고이 일본인 세계가 찬양하는 대단한 일본인들 뭐 이런 책도 나오고 일본을 대단하다고 하는 게 엄청 많아요. 방송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것은 이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헤이트 스피치도 지금 만연하고 있는데 잠깐만 이게 내가 맞구나. 그럼 다시 공유되고 있나요? 아니요. 공유가 해제됐나? 네. 다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지금 딱 그 아주 그 헤이트 스피치란 게 지금 활성화되고 혐한 혐중서적이 이렇게 판치는 게 바로 이 과거 우리 아시아 식민지민들을 토인이라고 보던 그 멸시적 시선이 요즘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일본 최고라고 하는 것의 환상 뭐 이런 칼럼도 나오고 세계에서 바보 취급당하고 있는 일본인 뭐 이런 책을 나오면서 자기들 도취돼 있는 일본인 반성해야 된다라든가 또 일본 최고라고 하는 이런 디스토피아 이러면서 과거 자아도취에 빠졌던 일본을 이제 자아자찬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역사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나오면서 좀 일본 지성계가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일본형 오리엔탈리즘이 없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우리 안에도 여전히 동남아인, 아프리카인에 대한 멸시적 시선이 우리 안에도 있는. 그렇죠. 뭐 아프리카 사람 다 있지.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특히 그거 지금 이 난민들, 이슬람 쪽 예멘 난민 이런 것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배타하는 게 한국 기독교였죠. 특히 기독교가 엄청 배타적이거든.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 이러한 일본 제국이 우리 안에 남기고 갔던 일본형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뿌리 씨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서양인 선교사들이 또 남기고 간 일본인들은 서양 오리엔탈리즘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기독교 막 삭제하고 자기만의 오리엔탈리즘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일본형 오리엔탈리즘도 우리 안에 내면화시켰고 또 기독교를 중심으로 서양인들이 우리한테 남기고 간 이상한 저 서양적 오리지널 오리엔탈리즘도 이 안에 다 섞어가지고 더 악랄한 한국형 오리엔탈리즘을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 성소수자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특히 이슬람계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이런 또 난민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배타적 태도를 취하는 뿌리에는 바로 이런 두 아주 악랄한 오리엔탈리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더 변종 바이러스로 활성화돼 가지고 코로나도 그런 거 있잖아. 변종돼 가지고 더 세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우리 안에 한국형 오리엔탈리즘이 특히 기독교를 중심으로 아주 악성 바이러스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지금 감염됐다고 볼 수 있겠네. 지금. 이 서양 오리엔탈리즘, 일본형 오리엔탈리즘이 더 둘이 잡종교배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는 더 극심한
바이러스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엑스포 역사를 보더라도 똑같이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오사카 만박의 모습들. 그래서 이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 서양 오리엔탈리즘 얘기할게요. 그래서 내가 감리교 잡지들을 또 뒤져보니까 이 토인이란 말을 막 갖다가 우리도 쓰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 네. 우리가 아프리카 토인 중에 원수를 만났을 때 가장 간악한 토인은 키 작은 난장이라. 이런 말들을 막 감리교가 발행했던 대한 그리스 해보가 쓰고 있고, 흑인들은 아주 흉악패례하고 아주 살인을 낙으로 삼고 악습과 추행이 형언할 수 없으며 교화가 안 되며 짐승같이 사는 분. 이런 식의 편견을 기독교 신학 월고 이 감리교 잡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재생산하는 거야. 이거는 서양인들로부터 받은 오리엔탈리즘입니다. 그리고 남감리교 그 감독이었던 램버스,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비주 흑인은 인육을 먹으며 외국인을 무수한 백인의 혈육을 입으로 빠른 거로, 이런 아주 그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이것도 신한민보, 이거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미주에서 발행하던 이제 신문입니다. 부산일보 보세요. 부산일보, 이것도 부산일보 또 나오네. 옛날 부산일보가 이렇게 일본어로 신문 냈어요. 이 왼쪽. 그러면서 이 또 북해도 아이누들을 또 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북해도 토인들, 또 오키나와 사람하고 또 아이누한테는 또 지기 싫은 거야, 이 조선 사람들이. 그래서 북해도 토인이라고 얘기하면 대한매일신보 이렇게 써요. 1909년에. 걔네들은 참 수준 낮았는데 노예의 성품과 노예의 습관이 그 뇌에 침입해 결국은 독립의 마음을 걔네들은 잃었다 이거야. 그러니 우리는 아이누처럼 안 되려면 날마다 독립의 마음을 양성하자. 이런 말을 쓰면서 아이누는 또 엄청 밑으로 보는 거야. 우리 안에도 이런 토인이 되고 싶지 않은 욕망, 그리고 누군가를 토인으로 야만시하는 아주 그런 복잡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아주 금과 억조처럼 여기는 3.1 독립선언서에도 나옵니다. 1900년. 이게 제가 3.1절 100주년 때 다들 막 이렇게 또 국뽕에 사로잡혀가지고 있을 때 제가 이거를 좀 초를 치듯이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이게 너희 일본이 정치가가 우리를 식민지시하고 문화민족, 우리 문화민족을, 이거는 우리 문명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조선인은 도메이누하야, 이 바로 뭐냐면 도인 취급하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우리를 문명인인데 우리를 토인 취급하지만, 그러면서 정복자의 쾌락을 탐할 뿐이지만 우리 토인은 아니거든. 바로 이 얘기를 최남선이 초안을 쓴 3.1 기미독립선언서에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 토인 아니라는 걸 얘기하면서 동시에 동남아나 아프리카 애들처럼 우리 취급하지만 걔네들은 토인 맞지만 우린 토인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3.1 독립선언서를 읽을 때도 요부 지점은 좀 성찰을 하면서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심해라 그래서 이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도, 그죠? 20년대 기독신보에도 나와요. 호주 토인들이 사는 세계는 이러면서 정부와 교회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전하지만 참 안 된다 얘네들은, 이런 글을 쓰고, 다 뭐 토인 엄청 많이 나옵니다. 기독신보에도. 그리고 미국 인디언 토인들이 미개하야 흑암 중에 있었지만 교회가 주님의 그 복음이 들어가 점점 문명한 정도로 나아간다, 뭐 이런 말 쓰고 있고, 또 토인의 교화 뭐 이런 말도 쓰고요. 아프리카 토인종 이런 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일반의 신문인데 여운형 선생이 이제 주필로 했던 조선중앙일보, 지금 조선일보나 중앙일보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 여운형 선생이 내던, 기독교인 여운형 선생이 내던 신문에서도 한 필리핀에서 살인사건이 났나 봐. 일본인들이 하도 악독하게 하니까 35년 내에 일본인을 죽였나 봐. 근데 여기서 비율빈이라 그래요. 필리핀 토인이 일본인을 살해했다.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한테는 토인이라고 붙이고 일본인은 그냥 일본인인 거예요. 우리가 한국인이 만든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다. 여운형 선생이 발행했던 신문에서조차 이렇게 쓰고 있다. 기독교인이었던.
그러니까 바로 이 토인 취급 당하던 조선인들이 너무 굴욕적이고 그러니까 일본 제국에 협조를 안 하니까 전쟁에 동원을 하기 위해서 일본이 고심을 해서 만들어낸 말이 1930년대부터 등장한 말이 바로 반도인이란 말이에요. 아, 반도. 아, 하여튼 그래, 말 너희 잘 만들어. 아유. 제국 맞아. 근데 제국 안에서 네. 너희들은 그 반도에 있는 제국 식민이야. 그러면서 내선 일체란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음. 그래가지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또 발군의 고독이 전문가이기도 하고 여기서 다뤘죠. 정춘수 감독. 나중에 아, 자랑스러운 감. 아, 결국 이제 천주교로 가신, 네. 그래. 이때 하는 얘기가 반도인이란 말을 쓰면서 우리 반도인의 무변한 영광이 우리 징병제도로 우리가 일본군에 징병되어 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영광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반도인이란 말을 쓰는데 바로 이것이 와 토인이 아니고 우리를 반도인이라고 불러줘 너무 좋아 뭐 이거입니다. 음, 그리고 내선일체라고 하니까 또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또 다뤘지만 이 우리가 내지인과 차별됨이 없는 것이 밖에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리요 하면서 28 독립선언서 초안을 썼던 이광수도 완전히 넘어가죠. 그리고 앞에 또 소개했던 윤치호 선생도 바로 반도인이란 말 쓰면서 우리 반도인이 내지인과 같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정신적으로 일체가 돼야 한다. 중일마,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우리도 그 일본의 마음을 품어서 일체가 돼야 한다. 이게 바로 토인 취급당하기 싫어서 발악을 하다 그래도 선교사들한테 그래도 듣고 배운 게 있어 놓으니까 계속 그 저항감을 가지고 있던 기독교인들조차도 이제는 일본인과 똑같이 되는 것만이 문명인이 되는 길이요. 토인 취급, 야만인 취급 안 당하는 길이요. 그러니 창씨 계명을 하고 완전한 일본어를 쓰고 일본인이 되자라고 주장하기 이런 겁니다. 이거는 유교 불교보다는 좀 늦어요. 3, 40년대이긴 한데 서양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좀 계속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3, 40년대 일본형 오리엔탈리즘을 마저 흡수함으로써 서양인 오리엔탈리즘, 일본 오리엔탈리즘 다 내면화시켜서 해방 이후 가장 악랄한 오리엔탈리스트 된 거예요. 그것이 이승만 정부의 계엄을 통해서 학살하고 빨갱이들은 인간도 아니야. 죽여도 돼. 바로 이 그릇된 인간이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벌레 취급하며 동물처럼 대하면서 아까 그 서북청년단 해골 바가지 내세우면서 무참히 살해할 수 있었던 그 뿌리에는 바로 이 서양인들의 오리엔탈리즘 더 플러스 일본인들의 토인 취급하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거치면서 이 한국의 계엄의 역사, 학살의 역사로 이어졌다. 그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 의식이 이제 서양인의 차별 의식과 일본인의 차별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그 거기 이념까지 가세가 되면서 빨갱이와 사회적 약자들을 이제 타자화하는 그 변종 바이러스로 한국에서 발전했다. 그게 지금 태극기 부대나 뭐 이런 거라고 볼수 정강훈인가요? 있겠지. 정강훈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알아야 이 왜 이런 일이 나올 때마다 김태호 같은 애 나와서 또 일본이 등장하고 독도가 사라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은 다 여전히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사상적으로도. 저기 그 장경동 목사는 우리가 한 명씩 북에 올라가서 한 사람에 한 명씩만 죽이면 남한이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딱 그 순수한 우익 그 혈통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본인이 먼저 장경동이 그런 올라가야 말, 돼, 본인이. 예? 본인이 예. 먼저 올라가면은 저 독이 장경동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발상 자체도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네. 그래서 이 에, 전후 한반도에서의 모든 학살의 역사는 그리고 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윤석열의 일은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3대 세력 이런 것도 다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외국 변종 바이러스의 결과물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절대화 그리고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천황만이 내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 뭐 전두환이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승만이도 하고. 네. 북한은 늘 365일 계엄 체제하고 북한은.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 일본 제국의 역사에서 왔다. 그리고 그 더 뿌리 안에는 또 서양인들로부터 제대로 이렇게 걸러서 받지 못했던 서양인들의 또 오리엔탈리즘 또 우리 안에 녹아 있다. 그 폭력성 이런 것들 우리가 성찰하면서 한국 기독교가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일본에 왔을 때 마침 아베가 이제 막 등장해서 극우화되던 때인데 전국에 신사 갈 때마다 이게 붙어 있어. 이 자랑을 가슴에 품고 일장기를 걸자 일장기 걸기 운동하면서 아, 나 일본이라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하는. 이 여자애는 항상 볼 때마다 송혜교 닮아가지고 아, 송혜교가 근데 이거를 내가 신사 갈 때마다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일본에만 통용되는 말인가? 가로 열고 아 우리 한국인이라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같은 동족인 북한마저도 배제하면서 아 남한에 태어나서 너무 다행이다. 북조선 아니고 이러면서 북조선에서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냥 남일처럼 생각하면서 점점 우리 민족의 공동의 과제로서 생각하는 의식이 점점 희석화돼가는 그 사람들 완전히 열등한 새로운 하나의 인종으로 취급하면서 뭐 죽어도 상관없고 가서 죽이자 그러고 이런 것들의 뿌리가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난민들이 한국에 들어온다 했을 때 수적 기독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방하라 가짜 난민 한국의 이슬람화를 위해서 들어오는 가짜 난민 이러면서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난민 혐오를 반대한다. 기독교 안에도 두 목소리가 있죠. 이런 모습들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갈 것인가.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성조기 일장기가 함께 이렇게 등장하면서 여전히 일본 제국과 함께 해가는 일진애들의 모습. 근데 또 노 아베 이러면서 이런 여전히 대립하는 모습.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서양에서도 아시아인들을 이렇게 린치하고 폭력하고 이지매하고 이러지만 또 한쪽에서는 또 아시아인들을 향한 헤이트 코로나 때는 심했으니까 이런 이 세상이 갈수록 이렇게 두 목소리가 대립하며 혼탁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오리지널 서양 오리엔탈리즘과 또 변종 바이러스인 일본형 오리엔탈리즘 그 모든 것을 내면화해서 새로운 제3의 한국형 오리엔탈리즘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배타적으로 해나가는 우리 내부의 모습을 어떻게 성찰해 나가야 할 건가. 그것은 결국 국뽕 자아도취에 빠지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늘 경계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했던 이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시 주목해야 되고 또 그 보리스라고 하는 한 이화여대 캠퍼스를 설계하고 또 뭐 감리교 수많은 또 미션 건물을 또 한국 가서도 설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사인을 했어요. 이 사람 사인이 뭐냐면 동그라미를 딱 그리고 가운데 점을 딱 찍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사인인데 이 사람은 그 시가현이라고 아주 시골이에요. 거기에 처음 시가 YMCA 선교사로 왔다가 건축사무소가 발전해가지고 성공하면 대부분 오사카 아니면 도쿄를 이렇게 본사를 갈 텐데 죽을 때까지 그 시골의 사무소를 버리지 않고 그 시골 사무소를 중심으로 도쿄, 오사카 그리고 한국까지 만주까지도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 가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시골을 안 떠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이 땅을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이곳이야말로 나의 이 세상의 중심이다. 라는 의미로 이런 사인을 했다 그래요. 그랬을 때 많은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우리 공주 지역 3.1운동을 주도하다가 이제 일경에 쫓기니까 우리 공주에 있던 선교사 누구죠? 윌리엄스가 제자를 강윤이라고 하는 공주 영명학교 제자를 보내요. 강윤이
거의 망명 비슷하게 이 보리스 밑으로 가서 건축을 배우고 돌아옵니다. 이제 대전 형충원에 묻혀 있어요. 애국지사인데 그런 식민지 청년도 받아줘가지고 잘 지도하니까 그 강윤이 돌아가서 이 이화여대 건물 지을 때나 태화사회관 지을 때 이화여대 대강당 짓고 뭐 남대문교회 짓고 이럴 때 다 강윤이 다 해요. 그거를. 그러면서 그 건물 안에다가 태극 문양을 팍팍 그려놓는. 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강윤이라고 하는 인물을 길러냈던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그 결국은 세계 중심 로마나 예루살렘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가 처음 보냄을 받았던 시가의 오미야찌만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거기를 평생 떠나지 않고 지금도 무덤이 거기 있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일을 해. 아무리 불편해도.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 땅으로 보내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자리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다. 우리 날목이 목회하고 있는 쉼이 있는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런 거를 가르쳤는데 이것이 바로 그 아까 앞에 소개했던 이정용 박사가 가르쳤던 그 주장했던 마지너리티 신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뭐 출세하면 또 어디 서울에 큰 교회 가려고 다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세속적인 성공을 지향하는 이 시대 그리고 그런 세속적 권력 파워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한번 주목해 보는 만한 사인이다. 그래서 소개해 보면서 그 좀 말하자면 좀 정리가 갑자기 마지막에 안 되네. 자, 일단 여기서 박수. 네.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 공유 지워주세요. 네. 그냥 뭐, 다 조심하고 잘해라 이거 아니에요, 결론은. 니네도 그렇죠. 똑같을 수 있다. 야, 뭐 한국이라고 뭐 욕하지만, 니네가 별 다를 게 있겠냐? 조심하고,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똑같이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 역사학 공부란 건 나는 백신이라고 생각해. 코로나가 백신. 그 백신 우리 맞은 것도 이렇게 기존의 백신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어떻게 급조한 거 아니에요? 그때 맞았던 것들도. 근데 이 백신을 맞아야 또 서북 청년단의 부활이나 나치들의 또 부활 이런 거 지금 저 독일 같은 데는 세게 역사 공부를 시키면서 백신을 계속 맞으니까 독일 사회가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 공부라고 하는 이 백신을 너무 소홀히 한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12.3 탄핵 계엄 사태까지 또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좀 이 한기톱이 역사에 주목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지금 한 6, 7년째 이렇게 6, 7년 됐나? 이렇게 한다는 게 이 한국 사회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의 그 지금 정강훈이 장악을 하고 막 그런 끔찍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한기톱이 있어서 그래도 그 백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왜 나는 갑자기 부산 이천 있다가 힘드네. 힘듭니다. 어쨌든, 사명이 크다. 책임이 사- 막중하다. 사명이, 갑자기 제가 커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 발굴님, 어떠세요? 네. 아니, 뭐, 잘 들었습니다. 네. 그, 근데 생각해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인종이라던가 네, 뭐 그런 것들이 원체 심했으니까 네, 뭐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현재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네, 지금 뭐 흑인, 토인 뭐 이런 이야기도 보면 그게 아주 과학적인 사실이었잖아요. 흑인은 미개하다라는 게. 그러니까는 네, 18세기의 이 음, 계몽주의 음, 시대에는 그게 그 브레티네과 베베카 사전에도 이제 실릴 만큼 어, 음, 명백한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거고, 음, 우생학이라. 네. 지금 사회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야, 뭐 흑인이랑 어떻게 백인이 같냐, 걔네는 다르지 이런 얘기는 잘 못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하버드 유학 갔다 온 사람이랑 음, 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어떻게 같냐 이런 음, 어떻게 양쪽이 똑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냐라던가 음, 뭐 이런 얘기들은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음, 어 오늘 홍 반장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음, 인종이라던가 국적이라던가 뭐 국뽕의 문제로만 놓고 보지 말고 음,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의 문제들 음, 뭐 현재 사회에서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능력주의의 문제라던가 음, 뭐 이런 것까지 좀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음. 두고두고 곱씹을 만한 내용이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예. 우리 저기 홍석현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뭐 완벽한가요? 어때요? 네, 뭐 오늘 그동안에 홍 반장이 우리 한기톱에 아주 중요한 네, 시간을 잘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 시리즈는 제가 이미 앞서 다른 경로로 여러 차례, 수차례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고, 음, 다른 방식으로 강연을 또 듣기도 했지만은, 우리 음, 한기톱의 그릇에 담겼을 때, 홍 음, 반장의 진가가 확실히 드러났다. 그래서 음, 이 한기톱의 홍 반장, 이 내지인을 아십니까? 토인을 아십니까? 이 편들이 음, 앞으로 널리 이제 조회수가 높아져서 음, 우리 스스로를 좀 반성적으로 고찰하는 중요한 컨텐츠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음, 솔직히 한국 그 유튜브를 보면 너무 국뽕 유튜브가 많거든요. 네, 우리 한국인들의 아주 종특을 음, 자부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외국인들이 또 한국에 와서 뭐 한국 음식 맛있어요 뭐 이러면서 저도 가끔 먹방 보는데 네. 먹방 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한국 음식 맛있게 먹는 재밌죠. 외, 예. 외국인들 보면 좋은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있지만은 또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주관적으로 미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음, 이렇게 한번 잠깐 제동을 걸어주는 이런 콘텐츠 필요하다. 그리고 음, 특히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서민의식이라든가 음, 어떤 그런 외부 타자를 악마시하고 죄악시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한국교회 행태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음,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방송이었다고? 강연이었다. 방송이게 됐죠. 예. 음. 예, 저는, 네. 들으면 들을수록 유- 찝찝합니다. 어, 일본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떠나 있잖아요. 떠나 있으면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게, 약간의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냉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니네 그렇게 일본을 욕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 가면 별 다를 바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건방진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난 아니죠. 그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맞죠? 분명히 우리의 예. 역사는 아시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임에 틀림없는데 이 네. 분단이라고 하는 그 결국 음, 마지노리티의 문제예요. 음, 러시아,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 진영, 그 냉전 체제 음, 하에서의 두 음, 이집트, 바빌론 사이에 있던 팔레스타인처럼 음, 유대처럼 음. 중러와 이제 일본, 미국 사이에 끼어 있던 뭐 일본, 미국 뒤에는 유럽까지 있죠. 음. 뭐 중러 뒤에는 또 동유럽이 있었고 네. 완전히 세계가 반으로 갈렸을 때 이 한반도가 거기에 찡겨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한국 전쟁이고 이 음, 80년 분단의 역사인데 음, 이거는 아주 극단적 마지너리티의 지금 희생제물이 돼 있는 우리의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인데 이거를 이정용 교수가 드루 신학교에서 마지너리티 신학으로 잘 정리를 신학적 사유의 그 상상력을 이제 그 책 한 권으로 상당히 자극해줬다고 보고 저는 그걸 내가 하는 아시아 기독교 역사라는 분야에서 한번 응용해 본 거에 불과하고요. 음, 아까 우리 능력주의로 또 이렇게 확대가면 좋겠다는 정말 중요한 지적이고 이런 음, 식으로 담론이 확대돼 가야 됩니다. 음, 그리고 어, 이 동학의 역사, 3.1운동의 역사, 그리고 해방 이후에 수많은 민주화 투쟁의 희생의 역사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줬고, 음, 그거는
수많은 뭐 함석헌 선생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무사유, 아까도 앞에 나왔지만 사유하지 않는 것이 몰고 오는 무참한 참상, 음, 비극 이런 것들을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넘겨서 음, 오게 했지. 이번에도 123 그것도 시민들의 용기와 결단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음, 끔찍하잖아요. 그 노상원이 그 메모대로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끔찍한 일인데 네, 그래도 박근혜 탄핵이 되고도 문재인 정부를 걷고도 또 윤석열 같은 걸 뽑는 이 현상들이라는 것이 그 또 이제 좀 몸이 좀 회복됐나 봐. 좀 독감이 나았나 봐. 하지만 또 방심하는 순간 또 들어와서 음, 몸이 무너져 버리는 이걸 반복하는 우리의 몸처럼 늘 긴장해야 된다. 그리고 백신 주사도 맞을 때 맞아야 되고 이렇게 한기톡 같은 거 보면서 네, 그냥 백신 맞겠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일본은 정말 거의 지금 누워 있는 상태예요. 중환자 상태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내가 그래도 한국이 아니고 일본에서 학자로서 일하고 최근에 YMCA 젊은 학생들 앞에서 줌으로 한국 계엄의 역사와 여기서 다뤘던 얘기를 다 했어요. 일본 음, 다시 쇼크받아. 계엄이란 말을 일본에서 만든 것도 몰라요. 그리고 해방 이후 계엄 일으켰던 한국의 모든 육군 그 쿠데타 주역들이 다 일본군 출신인 것도 몰라 일본 애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서 다 충격받아요. 그래서 현재 일본 헌법의 긴급사태 조항 말만 그렇지 계엄법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이런 모습에 당신들이 각성하고 움직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들 심각한 표정들을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에서 지금 활동하는 이유는 또 일본에서의 또 나름의 백신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이 아까 선민 의식이라고 그랬는데 선민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다가 지금 아직도 그 선민 의식에서 유대인들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그 지랄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학살을 하고 있고 선민 의식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선민 의식이 바로 국뽕이고 자아도취입니다. 집단적 자아도취.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음, 이 메이지 일본 근대 일본에서 야마토 민족이 그 선민 의식을 가졌고 에비나 단조 같은 기독교인들은 신이 유대 민족에서 이제는 야마토 민족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천황이 지배하는 일본 제국이 팽창하는 것이야말로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팽창, 이꼬르 팽창입니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어요. 진짜. 근데 그게 전후에 일본형 오리엔탈리즘이 한국에 또 이렇게 뿌리 내린 것처럼 그 선민의식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는 한민족을 선택했다. 이런 게 얼마나 지금까지 많아요. 그러니까 나온 게 다 문선명이고 박태선이고 이만이고 JMS고 이런 바이러스들이 온갖 암덩어리들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재림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다 일본한테 배운 거예요. 그것도. 그 태극기 한국에 다 나오잖아. 예? 그 책을 안 사니까 말이야. 빨리 사야지, 그죠? 선민의식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아까 우익 애들 일본 제트케나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그 백골단 한단 애들도 다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선민의식이 있어요. 내가 신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지금 콜링이 있어서 내가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과거 서북 청년단 같은 기독교 극우 세력의 모습을 지금 또 다시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자꾸 일깨워줘야 되고 경계하고 그 암세포가 확대돼 가는 것을 계속 저지해야 된다. 지금 아주 알겠습니다. 일촉즉발의 백척간두에 서 있는 한국의 지금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일단 탄핵부터 하고, 음. 일단 탄핵부터 해야 된다. 네, 생각을 합니다. 일단 탄핵부터가 아니고 일단 체포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체포부터. 일단 체포부터. 내일 할 것 같은데 내일. 이렇게 체포라도 네? 빨리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말 하지 마. 잠을 못 자. 진짜 잠을 못 자, 잠을. 아유. 뭐라 그래요? 내란성 그거라며. 잠을 못 내란성 불면증, 불면증 때문에. 내란성 불량. 우울증, 그러니까요. 진짜 내란성 우울합니다. 위궤양.
네. 자, 아무튼 우리 이렇게 봤고요. 잠깐 토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거 공개적으로, 뭐야. 단어를 잘못 썼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나만 보는 건가요? 일복이요? 일복이라고 돼. 일본이. 예, 진짜. 아유, 일복이 많아, 일복이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뭡니까? 10년부터 일복이 아, 많아. 이게 뭐예요? 자,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다시 한번 홍 관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 최종화,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처음부터 들어봐야, 얘기가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한 번 더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수고해주신 우리 홍 관장님께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